오늘의 메인은 세 번째야. 제일 중요한 지문이 3번 행정대집행이야. 거기 넘어가 보자. 엄청 어렵다기보다는 법률의 기본 개념 요소를 다 갖고 있단 말이지. 요거는 같이 읽으면서 해보자. 행정대집행은 이라고 했으니까 서술대상 제시된 거 맞죠? 공법상 대체적 자기 의무를 의무자가 불이행한 경우에 행정청이 의무자 대신 직접 행위를 하거나 제3자 일을 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부터 징수한 제도다까지 정의해줬으니까 일단 서술 대상을 행정대집행으로 잡고 들어가 보자. 먼저 첫 번째 공법상이라고 했어. 범주야. 얘는 범주를 공법에서라고 제한한 거다 얘들아. 공법이란 공공의 법률이에요. 개인과 개인 사이의 계약 사건에서 발생하는 건 사법이라고 해. 민간법률, 민법, 사법이라고 하는 거고 공법은 형법, 공법에 해당하는 거겠지. 일단 범주를 제한하는 경우에 반드시 잡아놔야 돼. 이걸 벗어나면 걔는 적절하지 않은 게 되는 거니까 범주는 공법에서 누가 법률은 당사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 법률상의 의무자가 있는데 무엇을? 대체적 자기 의무를 이라고 돼 있어. 힘들어. 의무자가 대체적 자위 의무라는 것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는 요건을 제시했어요. 법률은 요건과 효력이지. 그럼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누가 행정청이 이 대체적 자기 의무를 어떻게 직접 하던가 아니면 제3자를 시켜서 이행하는 것이고요. 그때 발생하는 비용이 있다면 그건 원래 했어야 되는 사람 의무자가 비용을 부담한대요. 여기서 말하는 행정청이란 구청이나 시청 정도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은데 필요한 포인트는 도대체 대체적 자기 의무가 뭐야? 우리에게 굉장히 낯설고 포괄적으로 보이는 법률 용어가 있어. 이럴 때는 무조건 정의해줘. 정의해주면 확인하면 되는데 먼저 추론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대체적, 바꿀 수 있다 라는 뜻이고요. 법률에서 말하는 자기가 있고 부자기가 있어. 자기 한다는 거야. 부자기 안 한다. 이 정도는 좀 배경지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자기랑 부자기의 개념 그런 식으로 쓰여. 계속 읽어보자. 대체적 자기 의무란 정의해줄 거네요. 기억으로 돼 있으니까 기억으로 묶어보자. 대체적 자기 의무란 타인이 대신하여 이행할 수 있는 적극적 행위 의무라고 돼 있어. 다른 사람이 대신하는 것이 가능한 적극적인 의무라고 해서 정의를 해줬어요. 포인트는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다. 그래서 대체적이란 말 쓴 거네. 이 범위 안에는 건물의 철거, 불법 시설물 제거, 오염물질 제거 의무 등이 이 안에 포함이 된대. 하나의 개념을 던지고 그 개념 안에 포함되는 요소들을 나열했다면 무조건 묶으라고 했어. 그 개념의 범위가 속하는지 안 속하는지는 무조건 출제 포인트가 돼. 철거, 제거 이런 게 들어간대. 이것은 어떤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부자기 의무나 비대체적 의무, 자기 의무와는 구별된대. 법률의 의무에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나 봐. 세 가지를 법률 나눠보자. 니은 부자기 의무라고 했어요. 딕은 비대체적 자기 의무래. 먼저 부자기 의무는 하면 안 된다. 얘는 행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라고 말하는 의무예요. 그래서 소극적 의무래. 그럼 이제 이해를 해보자. 적극적 의무란 법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라고 시키는 게 적극적 의무인 거고 소극적 의무란 이건 하지 마세요. 이게 소극적 의무네. 빨간불일 땐 건너지 마세요. 이런 것도 부자기 의무라고 봐야 되겠지. 음주운전 하지 마세요. 부자기 의무라고 봐야 되겠네. 그런데 이거 하세요. 청소하세요로 시켰다면 걔는 자기 의무가 되겠지. 근데 이때 대체와 비대체의 차이는 비대체는 오직 의무자만 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가 없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겠네. 그래서 이름이 비대체적이야. 그런데 우리가 방금 제일 처음에 읽은 행정대집행이라는 서술의 대상은
대체적 자기 의무를 안 했을 때였으니까 여기가 포함이지. 다시 말하면 얘네 둘은 행정 대집행의 대상이 아닐 거야. 분류해놓고 들어가자. 행정 대집행은 국민의 재산권 등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수반한대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네. 떠올려보면 이런 거예요. 뭔가 철거한다고 치자. 그 건물의 소유주에게 있어서 그 건물로 인해서 이익을 발생하는 건 내 기본권일 거야. 내 재산권이니까. 나라에서 그걸 철거한다면 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 수가 있게 되겠지.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진짜 그것이 법적 근거 확실한지 꼭 확인해 줘야 되는 거야. 법치에 따라서 모든 행정작용은 법률에 근거해야 돼요. 당연한 얘기야. 따라서 행정상 의무를 명할 수 있는 명령권의 근거가 되는 법이 동시에 강제로 행정을 집행하는 근거가 될 수 없고 별도의 근거가 필요하다. 범주를 나누란 얘기지. 확인해 놓고 넘어가자. 행정 대집행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 명령을 할 수 있는 권리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행정을 집행할 수 있는 권리의 법률과는 별개다. 근데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다라고 둘을 나눠준 거야. 법률에서 무엇인가를 해라 라고 말했다고 해서 실제로 집행하는 법률적 근거가 되진 않으니까 집행에 해당하는 법률을 따로 만들어야 돼 라고 하는 원칙을 설명하는 중인 거야. 둘은 별개 나눠놓은 상태로 넘어가 보자. 행정대집행법에 따르면 대집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실체적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행정대집행의 요건을 설명하네요. 그럼 우리는 법률이 말하는 그 요건과 효력 구조인 것 같은데 효력을 설명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행정대집행을 하는 게 효력일 거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 충족해야 되는 법률 요건만 확인하면 될 거야. 요건을 읽어보자. 첫 번째, 공법상 의무의 불이행. 당연한 얘기잖아. 왜냐면 맨 처음에 이미 설명해줬거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한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포인트는 뭐야? 공법상 한 번 더 나왔어. 범주 제한을 한 번 더 확인시키는 중이니까 읽어보자. 예를 들어서 건축법을 위반해서 건축부를 건축했다면 그것은 공법에 따라서 철거 의무가 발생하겠는데 공법상이라는 범주에 포함이 돼. 그럼 이때 건축물을 철거하는 것은 공법상 의무에 해당하니까 대집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반면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지금 예외 조건이 붙은 거야. 공공용지를 취득했대. 공공의 땅을 내가 가졌어. 취득했을 때 건물의 소유자가 매매 대상인 건물에 대해서 철거 의무를 부담하겠다라고 약정을 했다. 다시 말하면 계약서를 작성했다 라고 해봅시다. 제가 할게요. 그럼 이런 경우에 그때 철거 의무는 소유자가 계약에 따라서 발생하는 의무이기 때문에 공법상 의무가 아닌 not A 구조 나왔어. 약정에 따른 사법상 의무로 법 B가 나왔지. not A 법 B 무조건 표시하라고 했어. 사법상 의무이기 때문에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예외 조건 확인해야 되겠네. 공법이 아니라 사법상이라고 하는 범주에 속하게 되면 그때는 대집행을 할 수가 없대요. 이걸 설명하려고 맨 처음에 공법상이라는 범주 제한을 준 거지. 확인해 줘야 되겠다. 개인의 계약에 따른 사법일 경우에는 대집행이 대상되지 않는데. 둘째, 대체적 자기 의무해야 됩니다. 역시 앞에서 이미 설명했던 거예요. 부자기 의무나 비대체적 자기 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얘네들은 대집행을 할 수가 없다. 아까 추론했던 정보네. 다만, 또 다만이 붙었어? 또 예외가 있다. 확인해보자. 다만 부자기 의무인 불법 공작물의 설치 금지 의무. 부자기 의무란 뭔가 하지 말라는 거였어. 설치하지 말라고 하는 부자기 의무가 있었어. 그런데 이걸 이미 설치를 해버렸다라고 치자.
그러면 니은의 부작위 의무를 위반한 거죠. 하지 말라는 걸 해버렸어. 그 경우 해당 공작물의 철거라고 하는 자기 의무로 전환이 된대. 니은을 위반하면 더 이상 니은이 아니고 자기 의무가 된대요. 다시 개념 확인해봐. 부작위 하지 마. 자기 해였어. 철거 금지는 하지 말았지만 이제 이미 설치를 해버렸으면 철거를 해야 되는 거니까 자기 의무가 돼. 그래서 니은이 아니네. 그러면 자기 의무는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기억으로 바뀐다는 얘기겠네요. 여기로 바뀐다. 그러면 이제 대집행할 수가 있게 되겠네. 세 번째, 비례의 원칙이 요건이랍니다. 비례의 원칙에 따르면 다른 수단으로 이행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고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치는 경우에 한해서 대집행을 할 수가 있다라고 했어. 대집행의 원칙에 따르면 다른 수단으로 대체할 수가 없대. 철거 말고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라는 말인 거고요. 그것이 내비두면 공익을 많이 침해한다? 그러면 대집행을 해야 한다. 라는 게 세 번째 비례의 원칙이랍니다. 세 가지 대집행에 대한 요건을 제시했어요. 굉장히 익숙해졌어야 돼. 법률 지문이 되게 흔하게 드러나는 구조들이야. 당사자에 대해서 개념 정의해준 다음에 범주 구분해주고 요건과 효력 구조가 나왔고 예외가 있어. 원칙과 예외가 있어. 그럼 뭐가 나와야겠지? 문제 해결이 아직 안 나왔잖아. 문제 해결도 반드시 나와야 되겠지. 생각하면서 읽어주자. 대집행은 법적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된대요. 대집행의 절차 확인해보자. 크게 네 단계가 있다. 첫 번째 단계는 계고랍니다. 계고란 상당한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집행을 하겠다라고 사전에 통지하는 걸 계고라고 하고요. 대집행법에 따르면 계고가 의무인 건데 또 예외가 있네. 비상시에는 계고를 안 할 수도 있나 봐. 계고는 문서로 해야 되고 의무자가 스스로 의무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상당 이행 기간을 정해줘야 된답니다. 끊고 넘어가 보자.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곳. 내시에서 본치고 되게 많이 있을걸? 난쏘공의 맨 첫 번째 사건 뭐였어? 철거 계고장이 날아오잖아. 그 계고인 거야. 자, 난쟁이 가족이 살고 있던 집을 떠올려보자. 무허가 판잣집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미 법률을 어겼지. 건축법을 어겼어. 그러니까 그 집에 살고 있는 난쟁이 가족은 법적 의무자가 되어서 철거해야 되는 의무가 생겼던 거지. 자기 의무였던 거야. 그래서 행정청에서 낙원구 행복동에서 통치를 날려버리죠. 낙원구청에서 니네 집 알아서 철거해 라는 계고장을 날립니다. 그 계고장의 내용에 따르면 몇 월 며칠까지 부셔. 안 하면 우리가 부시고 비용은 네가 낼 거야 라고 말하지. 그게 계고였던 거야. 난쏘공을 기억하면 돼. 그 계고를 날린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다. 영장을 갖고 오면 되네요. 경찰이 체포영장 같은 거 갖고 수색영장 이런 거 갖고 오잖아. 의무자가 계고를 받고도 지정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럼 행정청에서는 영장으로서 대집행 언제 하겠다라는 거 알려주고 통지를 할 거랍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대집행을 실행합니다. 난쟁이 가족의 집을 부시러 용역카페인데 우르르 몰려오지. 행정청이 제3자를 시켜서 자기 의무를 하는 거잖아. 실행은 물리력의 행사니까 진짜 부신다는 얘기고요. 네 번째는 비용을 징수하겠죠. 거기서 들어간 돈을 의무자에게 부담하게 하겠지. 여기까지가 이제 네 가지의 행정 대집행의 절차일 것 같아. 그리고 나서 이제 대집행의 대상과 관련해서 특히 논쟁이 되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드디어 문제와 해결 구조인 건가. 여기 잘 읽자 이제. 대집행의 대상과 관련한 문제라고 했어.
그러면 행정 대집행을 할 수 있는 대상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다는 얘기가 돼. 이때 무엇이 대상이냐라고 했더니 토지와 건물이라고 했으니까 부동산이고요. 부동산의 인도를 대집행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가라고 했거든. 그러면 부동산의 인도가 뭐지? 별표가 달려있으니까 개념어를 한번 확인해 보자. 인도란 사실상의 지배를 이전하는 일. 익숙하지 않아? 얼마 안 됐어. 물건, 동산이나 부동산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상태. 무슨 뭐라고 불러? 점유. 그렇지. 무슨 지분이었어? 점유와 소유였지. 그래서 우리가 그 지분에서 공부할 때 보면 점유자와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했었어. 어떤 친구 다시 떠올려 볼게. 물건을 실제로 갖고 있으면 점유한 상태. 그런데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일 수가 있다. 이게 점유자와 소유자란 말이야. 이제 부동산이라고 했잖아. 그럼 부동산의 점유자 소유자를 해보자. 너희 대학을 갔어. 대학 갔는데 엄마 아빠를 잘 설득해갖고 너 자취해야 돼. 자취방을 얻다 치자. 오피스텔 계약을 했어. 보증금 5천에 월세 60짜리 좀 좋은 오피스텔 있다고 치자. 그럼 너희들 그 월세에 들어가 있으면 오피스텔의 사실상의 지배라고 있는 건 너희들이니까 그 월세를 계약한 세입자인 내가 점유자가 되겠지. 근데 그 집 주인, 나한테 월세를 받는 사람은 언제 나한테 너희 새끼 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 소유자가 되겠지. 이렇게 점유와 소유가 달라져. 근데 지금 말하는 거 뭐냐면 점유 인도를 말하는 거잖아. 여기서는 지금 점유 인도인 경우에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라고 했거든. 다시 기억 복습해볼까? 점유 인도. 점유 인도를 할 때 선의 취득을 통해 소유권에 넘어갈 수 있는데 안 되는 예외 조건이 있다라고 했어. 기억나는 사람? 선의 취득이 안 되는 조건 뭐였지? 비싼 거. 그거 안 되는 거 맞아. 또 자기는 좀 하는 생각 안 나지? 부동산이 그 비싼 걸 포함이 돼. 그거 말고 더 중요한 게 있었는데 비행. 사실상에 직접 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 소유권을 넣어주는 계약의 종류를 뭐라고 불렀었지? 거기서 그 지문에서 기억이 안 나지. 점유 계정은 선의 취득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었어. 기억이 안 날 거란 말이야. 지금 내 기억이 맞다면 지금 수업이 한 2주 정도 됐어. 벌써 기억이 날아갔지. 겁나 중요하다고 했잖아. 여기 있어. 여기 9번에 있어. 중요한 지문은 이 9번에 다 들어가 있어. 반드시 읽어. 점유와 소유 반드시 정리해놔야 돼. 법리적으로 무조건 나와. 9번을 만든 데는 다 이유가 있어. 아무튼 다시 확인해줘야 돼. 그럼 다시 돌아가서 인도가 대집행이 될 수 있는가 읽어보자. 판례에 의하면 토지와 건물의 인도는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점유를 넘기는 것은 행정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래. 일단 원칙이 나왔으니까 체크하고 넘어가 볼게. 원칙에 따르면 사실상의 지배 상태인 점유를 인도하는 경우 그건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랍니다. 이런 거야. 내가 집에 살고 있어. 집에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야 너 말고 다른 애가 월세 80만 원 냈대. 나 세입자 바꾸고 싶으니까 너 나가. 점유를 넘기겠다 라고 말을 했어. 근데 내가 만약에 버텼어. 내가 버티고 있는데 그거를 너희 새끼 꺼져라고 그 집을 오피스 밀어버리고 철거하겠다. 뭐 무시무시하지 않아? 안 된다는 거야. 그건 행정대집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계속 읽어봅시다. 대법원은 토지, 공원, 시설의 점유자에 대해서 판결을 했는데 점유 배제와 점유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점유 인도인 경우 걔는 비대체적 자기 의무랍니다. 디귿이네요. 비대체적 자기 의무라고 했어. 비대체적 자기 의무는 타인이 대신할 수 없고 법적 의무자만 할 수 있는 게 디귿인데 그러니까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말했거든. 점유를 이전하는 행위는 오직 의무자만이 이행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타인이 대신할 수가 없대.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 지문의 저 문장을 다른 말로 바꿔줘야 돼. 여기서 말하는 의무자는 점유자야 소유자야? 여기서 말하는 의무자가 점유자일까 소유자일까? 소유자겠지, 이 사람들아. 그 집에 대해서 법적 의무를 갖고 있다면 그건 그 집의 소유자겠지. 나는 세입자잖아. 예를 들면 이런 거다.
너희들 집이 지금 전세인지 자가인지 다 대부분 뭐 자가 있는 거 많겠지만 전셋집이라면 이게 좀 달라져. 전셋집에 우리 부모님 벽에다 함부로 못 칠할 수 있어? 안 돼. 집주인 허락받아야 돼. 벽지 함부로 못 받고 우리 집에 장판이 마음에 안 들어서 갈아치우고 싶어? 못 받고 세입자 뭐 하면 안 돼. 집주인의 허락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우리 마누라가 그게 한이 돼갖고 집을 샀을 때 그렇게 좋아했단 말이야. 우리 집에 내 맘대로 할 거야. 겁나 뚫더라고 막. 그게 존나 걸고 벽을 계속 뚫어. 나도 계속 못을 박으래. 겁나 뚫더라고. 이제 우리 집이니까 괜찮아. 그래서 우리 고양이 되게 많다고 그랬지. 존나 핥힌단 말이야. 벽지 다 뜯어버려. 우리 집이니까 이제 괜찮대. 핥혀주겠지. 그럼 이 집을 부셔야 되는 그것에 대해서 의무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집주인이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읽어보잖아. 점유 배제, 집에 들어간 점유자를 내보내고 점유를 넘기는 것은 집주인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대집행위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고 돼 있어. 다시 말하면 그 집에 들어간 점유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라고 말하는 거거든. 그런데 다음 문장을 보면 다만이 붙었으니까 예외가 있어요. 예외 조건을 읽어보자. 다만 대법원 후속 판결에서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 의무자인 경우, 다시 말하면 그 집의 소유자인 경우, 그 경우에는 건물의 철거를 해야 되는 의무 안에 퇴거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아서 그렇기 때문에 대집행위 대상이 될 수가 있답니다. 점유자와 소유자가 일치한다는 얘기는 철거의 대상이 되는 집 안에 그 집 소유자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 그러면 그 집주인이 알아서 나가야 돼. 그 사람이 해야 돼. 그러면 너 나가! 라고 말하는 건데 얘가 안 나갔어? 그럼 대집행할 수가 있다.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면 소유자가 아니라 점유자인 세입자가 들어가 있다면 그 사람은 어차피 그 집을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비대체적이라고 보는 거지. 그러면 대집행을 할 수가 없대. 어려워 보이지? 정리 확실하게 해놔야 돼. 안 끝났어. 위법한 대집행이라는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문제 2번이라고 문자. 대집행을 했는데 그 대집행 자체가 위법할 수가 있겠지. 나라에서 법률을 어겼을 수가 있을 거야. 그러면 국민은 개인의 재산권,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국민은 해당 행정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권리를 구제받을 수가 있대.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게 뭐냐면 행정소송이네요. 계고, 대집한 영장에 의한 통지, 대집행의 실행, 비용 납부 명령은 모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다시 말하면 절차 1, 2, 3, 4번 모두가 소송이 가능하다 라는 말이 되는 거고요. 다만 또 예외가 있네. 겁나 피곤해. 예외를 계속 갖다 붙여놨어. 다만 대집행을 이미 실행을 했어. 다른 말 바꿔보자. 이미 부셨어. 집을 이미 부셔버렸다면 계고나 영장통지 대집행 실행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한다고 해서 이익이 없다. 왜냐하면 이미 부셔버렸기 때문에 법원이 위법하다라고 말했다고 하더라도 철거된 건물은 철거된 이전 상태로 되돌릴 방법이 없다. 따라서 행정소송을 하고 싶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집행정지를 신청해서 아예 대집행 자체를 못하게 막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거든. 지금 여기에는 생략된 정보가 있죠. 예외 조건은 지금 안 썼어. 다시 읽어보자. 대집행이 이미 실행했다라는 게 문제 상황이었다. 그때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예외 조건을 보잖아. 계고나 영장 통지, 대집행 실행에 대해서 소송하는 것은 이익이 없다라고 말했어. 빠진 거 뭐야? 4번 안 나왔지? 생략된 정보. 비용 징수의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서 내가 이익을 볼 수가 있다라는 말을 일부러 빼놓은 거지. 이건 문제를 내고 싶었으니까. 생각해보면 되게 간단한 거야. 여기까지는 이미 집을 부셔버렸기 때문에 내가 행정소송에서 집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비용 징수 내가 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런 행정소송을 통해서 내가 그 돈은
안 물 수가 있는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여기가 예외 조건에 들어갔어야 되는 거죠. 독서 지문 읽을 때 이 정도면 사실 평가 모의고사에 비하면 별로 어려운 지문은 아니니까 반대 정보나 생략된 정보는 반드시 뽑아내 놓고 넘어가야 돼. 그냥 두루뭉술 읽으면 안 돼. 마지막, 행정대집행은 행정상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인데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법치의 원리란 틀 안에서 해야만 하지. 뭐 당연한 얘기야. 특히 대집행의 요건, 대상, 절차, 방법에 대한 법리적 쟁점들은 요걸 말하는 것 같고요. 이것들은 행정의 실효성과 국민의 권익 보호 모두를 모색해야 됩니다. 따라서 행정청의 대집행권 행사의 필요성 인정하되 재량권 남용이나 일탈, 위법한 대집행인 경우 그런 경우에는 행정소송과 같은 통제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대. 여기는 그냥 결론인 것 같으니까 출제 포인트는 여기 있나 보네. 핵심은 예외 조건으로 빠진 것들을 여러분들이 선택지에서 골라낼 수 있는가의 문제인 거잖아. 풀어보자. 정리하자. 10번은 완벽한 일치 문제죠. 명령권의 근거가 되는 법률과 집행에 대해서는 서로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결정될 수가 없을 거예요. 2번을 보자. 계고나 영장통지. 계고나 영장통지는 이익이 없다. 4번만 이익이 있다. 빼놓던 예외 조건이고요. 사법상 의무는 대집행이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른 수단으로 대체할 수 없을 경우에 비상시에는 계고를 생략할 수가 있다. 다 보면 나와있는 전부 글을 써있는 일치 문제였어. 핵심은 범주 나눠놓는 거 확인하라는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11번 같은 경우 의무에 대해서 구분하라는 거잖아. 4번을 봐봐. 부작위를 위반했다라고 했을 때 대집행 대상이 되죠. 그런데 그 인과가 틀린 거잖아. 니은은 대집행 대상이 아니야. 니은이 기억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대집행이 되는 거지. 니은 역시 를 빼줬어야 돼. 니은이 기억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전환을 포인트로 반드시 잡았어야 돼. 범주를 항상 꼭 확인하는 문제. 연결될 거예요. 12번. 왜 안 되는데 이를 설명하는 건 인과를 설명하는 거거든. 퇴거는 철거에 포함이 되니까 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라고 말했던 거야. 요걸 그대로 집어넣는 거예요. 철거 의무자가 나가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야 철거를 할 수 있으니까 둘을 같이 묶어놓는 요 문장을 선택지에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고 13번 같은 경우에는 의무를 어겼어요. 그래서 버텼고 결국 철거가 됐고 철거 비용 200만 원이 들었어. 강제 퇴거는 기억의 조건에 들어가는 거니까 대집행의 대상이 될 거고요. 대체 자기 의무가 맞을 겁니다. 3번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없어 보이지만 딱 하나는 다르지. 철거 비용 200만 원. 얘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내가 버텨내면 200만 원을 안 낼 수도 있을 거잖아. 그냥 전형적으로 다 예외 조건들 갖다가 출제하고 싶었던 거야. 항상 얘를 따로 빼놓는 걸 포인트로 잡으시면 됩니다. 법률 지문은 항상 정리하는 그 틀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지. 익숙해지면 생각보다 법률 정리가 되게 잘 돼. 개념, 당사자, 범주 정해놔. 그리고 나서 원칙과 예외, 요건과 효력을 다 나눠서 개념을 떼놔. 그리고 나서 주어진 케이스는 문제 해결로 구분을 해. 그냥 이 틀을 항상 똑같이 템플릿처럼 써먹어봐. 그런 법률 지문들 그렇게 별로 어렵지 않을 거야. 법률 지문이 계속해서 어렵게 나오고 있고 메인의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 번에 걸친 복습이 필요할 거야. 행정 대집행 굉장히 중요한 연계 포인트니까 여러 번 복습하시고요. 알지? 올 수업은 여기까지. 추출 노트 다음 주 2주차 풀어보시면 됩니다.